4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임신 초기 낙태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는 도입 6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969년 미국 텍사스에 살던 21살의 미혼 여성 노마 맥코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것이라며 낙태 수술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텍사스 주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병원은 임산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강간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낙태를 거부합니다. 이에 맥코이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맥코비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피고인은 그녀가 살던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였습니다.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결 가운데 하나인 로 대 웨이드 소송입니다. 3년 뒤인 1973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7대2 의견으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는 헌법적 권리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 6개월까지는 여성의 의지와 선택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결합니다. 임신 6개월이 기준이 된 건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 이후의 태아는 독립된 한 생명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독자적 생존 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입니다. 헌재는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에 대해 곧바로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입법 공백을 고려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고 이때까지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미국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노마 맥코비의 삶엔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2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였고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힘들고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떠밀리듯 낙태 찬성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1995년 I am Law라는 자서전을 출간한 맥코이는 텍사스 출판 기념회에서 당신이 한 일로 2,7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낙태 반대단체 활동가의 외침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맥코이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낙태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고 2017년 2월 삶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론 소소하고 우연해 보이는 어떤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 중용의 도를 지킨 합리적인 법안을 우리 국회가 도출해내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경우 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 노동조합법 94조는 회사 임직원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A사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7년 10월 이 조항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이를 판단해달라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위 구조, 즉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2009년 7월 면책 사유를 정하지 않은 회사의 양벌 규정에 대해 첫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일관되게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 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닭고기와 해바라기 기름 등 필수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점주들에 강매하는 등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서울 잠실 BHC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들 BHC 가맹점 협의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점주들이 나타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잠실 BHC 본사 앞, 살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현수막을 든 BHC 점주들이 본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치킨 원료인 생닭이 비싼 건 둘째치고 품질도 엉망이라는 본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며 다른 회사 생닭과 신선도를 비교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못 먹는 닭이란 얘기하기 말이 돼 지금? 어저께 우리 아들도 먹었어!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항의하는 점주들로 구성된 BHC 가맹점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은 점주들이 뭐하는 짓이냐며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어저께도 저희 아들이 2마리의 닭을 먹었습니다. 과연 저게 쓰레기였다 그러면 저분들이 표현하는 쓰레기 닭이라고 한다면 제가 과연 제 자식한테 앞서 BHC 가맹점 협의회는 민병과 함께 그제 BHC 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점주들의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본사가 제공하는 신선육이나 해바라기 기름 같은 치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 구매 강제 등 각종 갑질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BHC 가맹점 협의회 소속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협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수년간 본사에 공급하는 신선육 품질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의 품질상 문제로 고객분들께 클레임이 걸린 사례도. 협의회 소속 점주들은 또 본사의 이런 부당한 갑질에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점주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본사가 보복 조치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공정위의 BHC 본사를 고발하고 고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점주들이 실력 행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행위는 일부 소수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전체 가맹점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본사가 점주 간 편가르기를 통해 점주 간 대립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점포 운영 시간 강요, 휴무일 제한 등 가맹점들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의 기본권까지 침해당하면서 본사의 압박과 견제로 협의회 내부 갈등, 다른 가맹점 사장님들과의 갈등 또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은 전국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회사의 갑질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이 점주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상 최악의 산불, 강원도 산불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누가 낸 것일까요? 가해자 없는 재해, 산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짚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에서 6일 강원도를 초토화시킨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74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망자 1명과 이재민 800여 명을 낳은 사상 최악의 재해 피해입니다. 이 강원도 산불 발화 원인을 두고 변압기 폭발 때문이냐, 외부 이물질이 전선에 붙은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산불의 발화 원인을 둘러싸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고성과 강릉 산불 화재 원인은 좁혀지고 있지만 진화에 가장 애를 먹은 인제 산불은 추정만 무성한 상황. 경찰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 사람에 의한 인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는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4,316건, 그중 1,792건만이 가해자가 검거됐습니다. 산불 10건 중에 6건은 가해자 없는 재해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불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도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실수든 고의든 관계없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한 부주의였지만 그나마도 처벌이 없다는 게 산림청 설명입니다. 여기에 과실범, 초범, 고령일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벌금형이 선고된 가해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고작 186만 원입니다. 산을 불태운 대가 고작 186만 원. 반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9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이없게도 15세 소년이 장난삼아 던진 폭죽으로 시작된 이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의 산림을 태운 진화에만 195억 원이 투입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해당 지역 법원은 이 소년에게 3,661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현저히 다른 산불 가해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액으로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산불로 망가진 산림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0년입니다. 사람의 터전은 물론이거니와 동식물의 생명도 순식간에 앗아가는 이 악몽 같은 산불. 불이 진화됐어도 가까이서 화재를 보고 겪은 사람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와 한순간의 장난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 산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산에서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 취사 등의 행위는 삼가고 꼭 해야 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는 게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조언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소중한 자연을 화재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식투자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권위는 이념적 편차가 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적 인권공동체 구성을 위해 이 발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서울에서 제19차 국제반부패 회의의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 등 관계기관과 내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법무부가 북한 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영구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구 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료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장이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